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전주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특정 지자체의 현안과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또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다룰 집중 뉴스 지역은 바로 진안군입니다. 본격적인 현안을 다루기 전에 이 진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삼국시대 진안은 완산조 99현 가운데 하나로 월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통일 신라시대인 서기 757년엔 지금의 이름인 진안으로 개칭돼 장계군의 속현이 됐죠. 조선시대 태종 13년엔 마령현을 통폐합해 진안현으로 이름을 바꿔 현감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용담군과 합병해 진안군이 되면서 11개면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 개읍 10개면으로 구성돼 있고 면적은 789.14제곱킬로미터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진안군의 인구는 24,253명으로 장수와 무주군 다음으로 적었고 전북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안에 자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산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이산은 이름처럼 말의 귀를 닮은 모양으로 두 암봉이 나란히 솟아 있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특히 퇴적층이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이 움푹 패이는 타포니 지형을 가진 것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담댐. 진안군 68개 마을 12,000여 명의 주민의 희생으로 전북 도민 130만 명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이 용담호는 진안의 아픔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진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드론으로 촬영한 진안 곳곳의 모습을 조영석 영상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진안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특히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마이산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진안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와 전북 동부권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26호선, 그중에서도 보령제 구간은 구불구불한 도로 구조 탓에 수년째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진안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 구간을 넣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진안군은 이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양수 발전소를 유치해 100년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전북 도민 130만 명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생명수를 담고 있는 물그릇 용담호.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벽돌 가마가 진안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초기 청자 생산 가마의 구조와 제작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한 현안은 진안 군민, 더 나아가 전북 지역 동부권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국도 26호선 보령제 구간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1997년 무주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급하게 조성된 탓에
이 급커브와 급경사 도로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인데요.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선형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는데요. 올해 말에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령제 구간은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북이면을 오가는 국도 26호선 도로의 일부입니다. 특히 전주에서 동부 내륙 지역인 진안과 장수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개설됐는데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이른바 아찔고개로도 불립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를 지나다 보면 교통안전에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보령제에 진입하는 초입 구간입니다.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방금도 접촉 사고가 있어서 지금 사고 수습 중인데요. 자, 이곳의 일일 교통량은 12,000여 대로 노선 굴곡도는 31%에 달합니다.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폭설이 내리자 출근을 위해 진입한 차량들이 고립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고도 있지만은 올 3월 18일 날 여기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 차가 못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상 변화에 따라서도 통행이 그만큼 불편한 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문제는 예산입니다. 매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비 확보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 구간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또 최근 조사한 경제성 검토에서도 0.63을 받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면 총 사업비 698억 원을 투입해 양방향 터널과 교량 등을 개설하는 등 2.4km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 추구권을 누리는데 불안전한 그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제거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루 한 번 씩이나 두 번 씩 다니는 길이 안전하면 그만큼 우리 삶의 행복도 높아질 거고. 국토부는 오는 11월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사업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국비를 확보해 보령제가 아찔고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는 진안군이라고 해서 결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안군 전체 면적의 76%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군은 그간 이 산림을 활용해 휴양, 관광, 치유 등 인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주목한 현안은 바로 군이 추진 중인 주천면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입니다. 이 양수발전소를 미래 100년 먹거리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유치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진안군은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관광, 치유 산업이 발달했지만 지방 소멸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천면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점인 산림 자원을 활용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 경제 부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기간 동안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양수 발전은 그냥 단순한 발전소라기보다는 향토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수 발전은 하부댐과 상부댐으로 구성됩니다. 전기값이 쌀 때 하부댐의 물을 끌어올린 뒤 반대로 비싸질 때 상부댐의 물을 방류해 그 낙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현재 진안군을 포함해 경남과 대구, 전남 등 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안군 주양리 닭밭골 일원입니다. 진안군은 제 뒤쪽 산지 쪽으로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예정지에 민가가 없어 수몰 가구가 발생하지 않는 점, 또 큰 낙차로 양수발전 운용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생태 자연도 1등급 생물이 적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군민의 65%가 유치를 희망할 만큼 높은 주민 수용성도 확인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딴 데로 이주를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군은 현재 동서발전과 협력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과 동서발전은 오는 10월 산자부에 양수발전소 유치 의향서를 낼 예정으로 이르면 올 연말 안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진안군의 마지막 현안은 어쩌면 전북자치도 전체의 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용담호 수질과 관련한 건데요. 이 현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관련 전문가도 연결돼 있는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장진호 활동가는 화상으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진호 활동가와는 조금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 기자, 전북 도민이라면 용담댐과 용담호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네, 용담호는 용담댐을 막아 채워진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말합니다. 용담댐은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금강 상류에 있고 높이는 70m, 길이는 498m에 달하는 다목적 댐을 말합니다. 지난 1990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피해 예방과 용수 확보를 위해 착공했고 2001년 10월 완공됐습니다. 용담호의 총 저수량은 8억 1,500만 톤으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또 안동호에 이어서 국내에서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공호수다 보니까 원래 마을도 있었을 테고 또 살던 주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용담호의 저수 면적은 31.4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호수가 생기면서 그만큼의 면적이 물에 잠긴 겁니다. 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됐고 2,864세대에 12,616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희생 덕분에 용담호물은 2001년 8월 전주와 익산을 시작으로 군산, 김제, 서천 등 충청권까지 150만 주민의 하루 135만 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용담호는 진안 군민에겐 아픈 손가락이지만 전북 도민에겐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아픈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또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수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용담호는 지난 2005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대신 수질 자율관리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신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연한 자율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더 강화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용담호의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마이크 넘겨보죠. 예, 활동가님, 현재 이 용담호의 관리 체계인 수질 자율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용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 자율관리 체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용담호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은 지금 한 1국수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가 넓은 유역의 수질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나 폭염이 잦아지면서 이 유입하천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 유역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광역상수원 안에 빗물로 인해 유입되는 축산분뇨라든지 밭에 뿌려진 퇴비 등
이런 오염물질들을 주민 자율관리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입하천의 수질은 주민 관리로 이제 안정적이어도 이런 빗물 오염원으로 인해 부영향화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그 여름철마다 녹조 현상과 함께 이 용담호 수질 악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비교적으로 관리가 쉬운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될 듯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규제 범위가 또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담호가 있는 일단 진안군의 국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용담호의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이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민 자율관리 체계를 상수원 보호구역 수준에 준하도록 법 제도화해서 이 주민 지원 사업비 확대, 좀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객관성 있는 이 외부 평가 시스템 도입과 중장기적 수질 자율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금강 수계법에 따라서 이런 용담댐과 대청댐 물을 먹는 주민들은 톤당 지금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성된 수계기금의 20%는 수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규제를 받는 상류 주민 지원금으로 지자체별로 배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청호의 핵심 유역인 충북 옥천군하고 용담호 핵심 유역인 진안군의 이 주민 지원 사업 비율이 무려 5배나도 차이가 나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 진안군은 12억 원 수준인데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특별대책 지역이고 용담댐은 일반 수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이 이제 법과 제도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또 주민 관리를 통한 용담호의 수질 관리에 환경부가 이제 함께 자율관리 협약의 당사자로 좀 참여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주민과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 체계적인 수질 관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협의단위인 용담호 자율관리 주민운동본부와 같은 이런 단위의 구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는 용담호 수질 관리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또 그 물을 먹는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진호 활동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철민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용담호 수질 관리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에는 고려시대 초기 청자를 구웠던 가마터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자 발전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정치 세력과 권력 구도까지 짐작해 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유적지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도 지정이 됐지만 당장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관광 자원화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조용한 산골 마을에 집과 집 사이에 안전망이 걸려 있고 땅 위에는 깨진 도자기 같은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10에서 11세기 초기 청자를 구웠던 곳으로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흙으로 덮여진 상태입니다. 기물을 구울 때 그 땔감에서 나오는 이제 먼지라든가 오염 물질들이 가마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물에 묻으면 아무래도 가마 이 기물의 그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갓발이라는 이제 흙으로 만든 재료로 이제 청자를 이렇게 덮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물을 구웠는데 그 흔적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는 지방 유적을 넘어 우리나라 청자 발전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큽니다. 우리나라 청자가마에서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하는 과정 이것들이 모두 진안 도통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마의 운영 주체와 생산 배경까지 추정해보면 당시 정치 세력과 권력 구도의 흐름까지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을 청자를 도통리에서 운영했던 세력은 개경 경기도 쪽의 고려 세력과 다른 역사적 정치적 위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전주의
후백제 견원 세력과의 연결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5차례의 발굴 조사를 거쳐 가마 4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017년에 발굴된 43m 길이의 벽돌 가마는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로 밝혀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천정과 입구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벽돌 가마와 진흙 가마가 국내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대중적인 인지도와 함께 향후 관광 자원화는 과제입니다. 일부 가마가 국가문화재인 만큼 정부 예산 확보가 핵심인데 지금으로선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남겨진 유산을 어떻게 마주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용역사와 농업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마령면 평지리 일원 6.9헥타르 규모로 인력 양성과 스마트팜, 과체류, 엽체류 재배 단지, 부지 분양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인근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스마트팜 단지 임차인을 1순위 입주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농의 정주 여건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진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2026년에서 2027년 방문의 해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군이 준비 중인 상품의 주요 테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투어와 로컬 투어, 웰니스 투어, 그리고 미식 투어 등입니다. 이는 진안을 찾는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진안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은 또 마이 찐한 진안 여행이라는 통합 관광 브랜드를 정립해 개별 여행객 중심의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진안군이 올해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기초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50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환경 규제와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용담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뉴스는 에너지, 환경, 그리고 교통 문제까지 진안군이 직면한 현안을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진안이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이겨낼 기회를 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TV 뉴스는 앞으로도 뉴스에서 또 세간의 관심에서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